안녕하세요. 다독이는 방 강가입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나요? 저도 쇼핑을 좋아하는 편인데 주변에서 간혹 그 쇼핑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은 외로움이었거든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게 딱히 없어서 그것을 물건으로 계속해서 넣어두다 보니까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이 쇼핑 중독 또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돈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카구타 미치오의 종이달 준비했습니다. 이 종이달의 주인공인 리카는 일본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그럭저럭 보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요. 하지만 이 남편이 은연중에 어떤 경제적 우월감을 내비치는 것과 동시에 자신 스스로도 약간 내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일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은행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능력을 점점 인정받아서 계약직 직원이 되는데요.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리카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그 은행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 리카는 인기가 높았어요.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돈을 받아서 다시 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리카는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한 노인의 집에 갔다가 그분의 손자인 고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편과의 사이가 좀 소원하고 외로웠던 리카와 또 마찬가지로 외로웠던 고타는 연인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고타는 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 리카는 그런 고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할아버지의 예치금에 손을 댑니다. 거기에서 돈을 잠시 빼서 이 고타에게 빌려주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월급을 받으면 갚을 생각이었고 또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 고타는 이 할아버지의 손자였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행동은 일본 전역을 뒤흔든 은행 10억 원 횡령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잖아요. 이 리카는 다른 고객의 돈에도 손을 댑니다. 고타와의 그 데이트 비용을 위해서인데요. 고급 레스토랑과 또 호텔 스위트룸을 다니고 이 고타에게 걸맞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는데도 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리카에게 고마워했던 고타도 리카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이런 그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리카 역시도 점점 이 돈이 주는 향락에 취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고타와 만났을 때 나와 가정주부일 때 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상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리카 스스로 누구의 돈을 얼마나 빼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돈이 10억 원 횡령으로 커지게 됩니다. 결국 리카는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 소설의 시작은 태국으로 간 리카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리카의 행동이 보도가 되면서 그녀를 추억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어렸을 때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리카와 반대로 과도한 절약 정신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굉장히 옥죄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요리교실 친구인데 이 친구는 쇼핑 중독에 빠져서 이혼을 당했어요. 스스로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물건으로 채우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딸을 가끔씩 만나는데 이 딸에게도 값비싼 옷을 사주는 것으로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리카가 예전에 잠시 만났던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부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부인이 굉장히 어렸을 때 유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의 그 소비 패턴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녀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리카도 나머지 세 인물도 돈에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돈에 계속해서 집착을 할수록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돈의 부질없는 속성을 종이다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이다리라는 제목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는 의미 외에도 한때 일본에서 처음 그 사진 스튜디오가 생겼을 때 종이달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이달은 행복했었던 한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물론 범죄였지만 이 리카는 마음껏 그 돈을 쓰고 돈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과 그 향락의 세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카의 행동이 범법행위지만은 이상하게 리카가 부러울 정도로 이 소설에서 이 리카의 행동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쇼핑 중독에 왜 빠지는지, 사람이 왜 충동 구매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돈에 얽혀 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작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진짜 쇼핑 중독에 빠졌었던 경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서 은행 여직원이 거액의 돈을 횡령했었던 사건이 있었고, 작가는 그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종이달의 배경이 된 1980년대 후반은 일본 그 버블 경제가 꺼지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와 이 경기 악화 속에서 취업이 안 되는 자녀 세대 간의 그 갈등 구조 같은 것들을 리카와 고객들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기 불황 속에서 굉장히 사소한 빈부격차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여자들의 심리 역시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의 맛은 정말 쓰고 또 한편으로는 달콤합니다. 한편으로는 안본지족, 또 무소유의 삶을 꿈꾸다가도 한편으로는 멋진 집, 또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지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심리인데요. 이 사람이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돈으로부터 예속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달에 가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무엇인지, 또 쇼핑 중독에 왜 빠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종이달이고요. 이 책은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책뿐만이 아니라 또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어요. 특히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서 혹시 조금 책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가볍게 영화를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소설 역시도 굉장히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쇼핑 중독, 또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책 종이달 함께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스!